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서 이어갖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2016년부터 5년 동안 투자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삼성전자의 그 배당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해 삼성전자한테 받은 배당금이 그 45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같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받은 주식까지 더하니까, 배당금까지 더하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는 꽤 배당을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배당을 이제 2배나 더 많이 줬는데,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제 배당을 받을 때마다 5년 동안 이제 배당을 받을 때마다 그거를 다른 데다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배당이 들어오면 그걸 뭐 꺼내갖고 뭐 맛있는 걸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산다거나 이렇게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배당금 전부를 5년 동안 항상 다 재투자를 해왔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배당금을 재투자해갖고 얻을 수 있었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보통 금융이라든지 경제 쪽에서는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당금을 재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한테 받은 그 454만 원의 그 배당금을 제가 그러면 이게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 이제 작년에 받은 그 배당금 전체 한 주당 배당금 액수를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매입한 그 평균 매입 단가로 나누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눠 보니까 그 세전 기준으로 6.05%가 나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주가가 오른 거를 통한 그 이익은 빼고 배당으로만 이제 연 6%의 수익률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뭐 6%면은 요즘 같은 이제 저금리 시대는 진짜 굉장한 금리죠. 사실은 뭐 은행의 정기예금 맡겨봐야 뭐 2%도 좀 받기도 힘든데, 거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한 3배를 그 배당 수익으로만 받은 거니까. 2017년 10월에 삼성전자가 뭘 하나 발표를 해요. 이게 그때 뭘 발표했냐면 주주환원 3개년 계획이라는 거였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대규모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계획,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계획을 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3개년이라고 하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주주들한테 이제 이익을 많이 돌려줄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주주나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투자를 이제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배당금.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게,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과거에는 이렇게 환원 비율이 더 많이 낮았습니다. 더 많이 낮았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점점 이제 기업이 커지고 이제는 진짜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되면서 이제 해외 기업들처럼, 사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기업들은 한국보다 이제 좀 더 배당을 더 많이 주는 편인데, 이렇게 우리들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처럼 배당을 좀 높여야겠다, 이런 이런 주주들의 요구가 있어갖고 이렇게 배당을 좀 늘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뭐 되게 삼성전자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매년 주는 이제 배당금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또 삼성전자 주식이 저한테는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진짜 뭐 굉장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맡겨놔도 제대로 이제 이자를 받기가 힘든데,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투자하면서 뭐 주가 상승에 따른 그 이익도 기대할 뿐더러 거기다가 이제 배당까지 안정적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좀 더 매력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그 3개년 주주 환원 계획에 그 배당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뭐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랑 그런 소각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시장에서 삼성전자 돈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시장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 이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 같이 이제 큰 회사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면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됐죠. 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높으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단순히 이렇게 주식을 매입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식을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을 했습니다. 이게 소각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주식이 진짜로 종이여갖고 주식을 없애려면은 진짜로 소각해야 돼서 소각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이제 주식이 이제 전자증권이기 때문에 진짜 불태워버리지는 않지만, 그냥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식 자체를. 그러면 주식 자체를 그렇게 소각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제. 왜냐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똑같이 있고, 그 기업의 가치는 지금 똑같은데, 그 기업의 가치를 나눠놓은 그 주식의 수가 줄어들면은, 한 주식이 갖고 있는 한 주식이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2017년하고 2018년 때 했던 자사주 소각의 그 규모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SK텔레콤이 한 2조 6천억 원 정도를 이제 소각했다고, 그것도 이제 그 뉴스가 크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2017년하고 2018년 때 소각했던 자사주 규모가 19조 원입니다. 19조 원. 19조 원이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을 사들여갖고, 그걸 이제 소각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사라진 19조 원의 그 가치만큼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주주환원 3개년 계획을 좀 보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주식을 이렇게 사들여갖고 소각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뉴스로 이제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은 나는 이제 내가 산 주식의 가치가 더 오르겠다. 앞으로 주가 상승이 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샀던 건데,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3개년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런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얘기인데, 이런 거는 감춰졌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썼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3년 동안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런 거 보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사를. 누구한테나 공개된 정보였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삼성전자 이제 배당이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던 거고, 근데 안 사셨던 분들은 그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셨음에도 안 사셨던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정보를, 사실 이런 정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은데, 사실 이런 정보들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다음번 방송 정도에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금융감독원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은 다 발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도 다 드러나 있어요. 이런 이제 투자 관련된 이런 업무를, IR 업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IR 코너 들어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떤 기업이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데가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좀 되게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찌라시성으로, 어디가 오른다더라. 처음 들어봤던 기업이 되게 유망한다더라. 이런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헤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들, 큰 대형 우량주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주주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정도 같은 기업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공식화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걸 꼭 지켜나가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그런 삼성전자 그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봤고,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요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뭐 아까 이렇게 그 배당 올리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주 친화 정책이죠. 뭐 자사주 소각하고 대한민국 코스피나 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은 배당을 1년에 한 번만 줍니다. 이제 뭐 이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결산을 해갖고 이거를 한 3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다음에 3월에 주주총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에서 그 배당을 주주들한테 얼마 줄지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그 배당금을 입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4월달 정도에 이렇게 배당금이 들어와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의 99%는 이럴 겁니다. 99%는 이렇게 배당을 한 번만 하는데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이라고 해갖고 1년에 배당을 4번을 줍니다. 그러니까 1분기 배당금은 1분기가 끝나면은 한 5월에 배당금을 주고 2분기가 끝나면은 8월에 배당금을 주고 그리고 3분기면은 11월에 배당금을 주고 그리고 뭐 이제 4분기 거 합쳐갖고 전체적인 그 연간 결산에서 나온 나온 남은 그 배당금은 그 4월 달에 주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4월 16일에 그 삼성전자한테 돈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주주들이 뭐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이 받으실 텐데 근데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어차피 받는 돈이라면 돈을 이렇게 미리 자주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뭐 100만 원을 1년 뒤에 받는 것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 뒤에 받는 것보다는 25만 원씩 나눠갖고 3개월마다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이런 면에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 아실 수 있고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주주 환원에 좀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됐었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받았던 돈이 그 배당금을 합쳐보니까 이제 45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54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평균 단가로 나눠보니까 이거를 이제 한 주당 그 배당금을 제 평균 매입 단가로 나눠서 보니까 그 배당 수익률만 연간 6.1%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6.1%면 아까도 말씀드린 꽤 괜찮은 거죠. 진짜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평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2020년이나 2019년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이제 좀 그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주주 환원 이제 3개년 계획이라고 했을 때, 거기 그 내용을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배당을 하고, 그래도 주주들한테 돌아갈 그 배당금이 남으면은, 자녀 재원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마지막 해에 특별 배당 형식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3분기까지 이제 그 애초에 정해놓은 대로 쫙쫙쫙 이렇게 배당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서 딱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번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제 주주들한테 잉여현금 흐름의 50%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뭐 2021년으로 가지고 갈 게 아니고, 그 3개년 해의 마지막 해인 그 2020년에 마지막 배당, 그러니까 2020년 결산 배당에서 주자 해갖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삼성전자 막 특별 배당이라고 해갖고 기사 그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겠죠. 그때 삼성전자가 그 특별 배당금으로 한 주당 준 게 세전으로 1,578원입니다. 1,578원이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특별 배당이 없었으면은 한 주당 원래 1,420원인가요? 1,420원 정도만 받았을 텐데, 일반 배당은 1,420원? 뭐 14원? 뭐 그 정도인데, 이렇게 1,578원이라는 일반 배당보다 더 많은, 일반 배당보다 더 큰 그 특별 배당이 들어온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년치 배당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2년치 배당을 준 거고, 그래갖고 작년에 이제 제가 한 6% 정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의 일반 배당금이 1,416원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삼성전자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처음에 2016년 5월에 산 이후에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갖고 추가 매수를 했죠. 꾸준히 이제 계속 사왔죠. 되게 장기 투자를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평균 단가가 4만원대 후반대인데 그냥 이제 그거를 5만원으로 놓고 계산해 볼게요. 그럼 주당 1,416원을 받은 거고, 이게 제 이제 평균 매입 단가가 5만원이라고 그냥 해봤을 때, 한 2.9%에서 3.0%를 제가 이제 배당으로 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 배당금을 빼고 일반 배당금만 얘기를 하면은. 근데 2.9%도 2.9? 최대 2.9, 3% 왔다 가니까 그것도 진짜 정기 예금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괜찮은 거죠. 2%니까 2%와 3% 1%밖에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투자에 있어서 진짜 이 1%라고 엄청난 거고, 진짜 기관 투자가라고 불리는 분은 1%가 아니고 0.1%, 0.01% 이거에 진짜 다들 진짜 목숨을 거십니다. 물론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은 금액이 엄청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시는 건데, 이것만 보셔도 거시는 건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로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 1%포인트를 더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특별 배당까지 하면은 6% 배당 수익률이었고, 특별 배당이 없었다고 하면은 한 2.9에서 3%인데, 그렇게 특별 배당 없이 일반 배당만 받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1%포인트가 더 높은 걸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도 지금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금 장기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5년이면은 어떤 분이 봤을 땐 굉장히 긴 거고, 맨날 단타만 하시는 분들 봤을 땐 긴 거고, 진짜 옛날부터 90년대부터 삼성전자 갖고 오신 분들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5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만 꾸준히 사왔을 때만 해도 배당으로만 기본적으로 정기 예금 금리보다 1%포인트가 더 높은 한 연 3%포인트의, 물론 세전입니다. 세전에 3%포인트의 배당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량주에 투자하면은, 특히 삼성전자 같이 이제 앞으로 배당을 확대하려고 하는 우량주에 투자하면은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주가가 엄청 떨어지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요즘 주가가 엄청 화랑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성장세가. 그래갖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들이 보면은 연 5%, 10% 수익률 같은 게 굉장히 작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LG전자 같은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지만 LG전자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사들도 하루에 10% 예전에 한번 LG전자가 전기차 전장 사업 본격 진출한다 어디하고 이제 마그나하고 이제 합병해서 만든다 했을 때 하루에 10%도 더 넘게 올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큰 회사 주식들만 갖고 있어도 하루에 10%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 그런 거 보면은 테슬라만 해도 몇백 포인트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몇백 포인트가 아니고 진짜 몇천 포인트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올랐다 이런 것만 보시면은 연에서 5에서 10% 수익률이 한 자릿수 수익률, 10% 수익률, 15% 수익, 15%는 진짜 엄청난 거죠. 이런 수익률들이 진짜 연간 이런 수익률들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5%, 7%, 10% 이런 수익률도 진짜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번 방송이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스피라든지 그런 거 보셔도 연내 10%못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박스권에 갇혀갖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도 많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해도 2017년 말에서 2018년은 제 기억에는 상당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오히려 회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내려갔던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제가 주식 투자를 작년에 하실 거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주식이 항상 오르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이거는 그냥 그 네이버 들어가셔갖고 역대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한 번만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만 보셔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배당 수익률 막 3%, 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6% 받았는데 이런 게 되게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배당으로만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것만 해도 그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제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배당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투자의 그 안전판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 최소한 아무리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3%는 가지고 간다. 이 배당 수익률만큼은 가지고 간다. 이제 그런 투자의 안전판을 마련해 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삼성전자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성장세를 보면서도 동시에 이런 삼성전자가 배당 정책이 어떤지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다른 회사들도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고 뭐 환원 정책 같은 걸 내놓으시면은 그런 걸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삼성전자 그 주주환원 3개년 계획 그거 다 100% 다 공개됐던 거라고. 그거 비밀 자료 아닙니다. 그 내부 자료도 아니고 뭐 대회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100%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삼성전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IR 메뉴 한번 보셨으면은 다 아실 수 있는 건데도 그거를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그 기업에 그 내놓는 그 자료들 같은 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엄청 전문가처럼 분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큰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번 방송 정도에 삼성전자 이제 뭐 어떻게 보는지 같이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걸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좀 준비하고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한 454만 원 받았고, 특별 배당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았고, 보통 때보다 많이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뭐 네이버니 뭐 이런저런 뭐 SK 하이닉스니 뭐 이런저런 회사들한테 또 배당금까지 받으면 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5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받은 배당금을 꺼내 쓴 적이 없습니다. 꺼내 쓴 적이 없고, 그걸 무조건 다 재투자했어요. 제 통장에 배당금으로 들어오면은 다 재투자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이제 배당금이 뭐 500만 원이면 사실은 직장인한테는 진짜 작은 돈이 아니죠. 진짜 작은 돈이 아니죠. 그 500만 원 받아갖고 제가 어디에 썼냐면, 삼성전자도 더 사고, 네이버도 더 사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지스도 더 사고, 삼성 SDI도 더 사고, 그래갖고 저는 1년 동안 제일 좋은 날이, 이렇게 배당 들어오는 날이 가장 기분 좋은 날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배당금만으로도 좋은 우량주들을 막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엄청 이제 거의 진짜 막 쇼핑하는 기분으로 막 좋은 우량주도 막 골라 담는 거죠. 이제 평소에는 저도 이제 뭐 돈이 항상 이렇게 뭐 주식에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쓰고 뭐 생활해야 되니까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이면 정기적으로 모이면 이렇게 꾸준히 사는 건데, 이렇게 배당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쫙 이렇게 사면은 진짜 기분이 좋죠.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빚을 내서 투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빚 내서 투자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사실 제가 약간 2017년 말에 조금 삼성전자를 약간 한 3천만 원 정도 빚내서 투자해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아무튼 이렇게 빚내서 투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신 이렇게 배당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재투자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5년 동안 한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거는 따로 이제 집계를 안 해봤는데, 올해 500만 원 했었고, 지난해 500만 원 했었고, 뭐 삼성전자에서 200 정도씩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했었고, 그렇게 하고 5년이면, 그러면은 그게 그 주식으로 또 이제 그렇게 사면은, 배당으로 그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이 올랐을 때 당연히 저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투자 원금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또 제가 이제
그 돈으로 또 삼성전자를 샀잖아요. 그럼 또 그 삼성전자, 제가 산 그 삼성전자에서도 배당이 또 나오고, 또 그럼 또 그 배당 갖고도 또 이렇게 또 투자하고. 그래갖고 이런 걸 보고 복리효과라고 합니다. 복리효과는 약간 이자에 이자를 붙는 건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으시려면 어느 정도 투자 원금을 키우셔야 되죠. 투자 원금을 키우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 월급으로, 내가 번 돈으로 갖고 투자 원금 키우시는 거, 그게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 배당이 들어왔을 때, 뭐, 꼭 그거를, 만약에 꼭 쓰셔야 되는 일이 있으시면 쓰시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꼭 써야 될 게 아니고, 그냥, 왠지 이렇게 배당 들어오면 막, 공짜로 받은 것 같고, 그러셔갖고, 야, 이거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술 마시자! 아니면 그러자. 이렇게 해갖고 그 돈을 쓰시는 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진짜 꼭 쓰셔야 될 때, 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가족들한테 돈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당연히 쓰셔야죠. 그런 거는, 그런 거 돈을 마련하려고 주식 투자 하신 거니까. 근데, 그게 막 배당 들어온 게 막 기분 좋아서 이렇게 쓰시겠다. 그거는 좀 약간 안 참으시고, 그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량주. 내가 투자한 그 원금을 충분히 잘 불려줄 수 있는 우량주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리효과를 해갖고 내 투자 원금을 불려나가시는 게 저는 좀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는 그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주 환원 정책을 보고 배당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네이버라든지 그런 회사들한테 5년 동안 받아온 배당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여태까지 계속 그 재투자해와갖고 얻을 수 있었던 효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 시청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아까 주주환원 3개년 계획이라는 아주 큰 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시고 놓쳐버리셨잖아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언론에, 신문에 이런 계획 같은 게 나오면은 그거를 내 눈으로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언론 기사에서 다뤄주지 않은 거 이상으로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미리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번 방송에는 아마 삼성전자 그 영업 보고서를 한번 삼성전자 영업 보고서가 2020년 사업 보고서, 결산 사업 보고서가 사실 굉장히 두꺼워요. 524페이지인가 제가 어제 밤에 좀 봤더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시장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리는 미래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삼성전자는 본인 스스로의 미래를,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찬찬히 재밌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저는 다음번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선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